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김명지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국내 과학 전문 박물관을 소개하는 무한상상 박물관 시간인데요.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데는 박물관 교육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고 하죠. 그렇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박물관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현미경 박물관입니다. 과학자들에게 꼭 필요한 장비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어주는 것? 아주 작은 물질을 크게 보여주는 물건이에요. 아이들이 설명하는 이것. 현미경의 발명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젠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현미경. 하지만 이 과학 장비가 보여주는 모습은 결코 평범한 것들이 아니죠. 현미경으로 바라본 또 다른 세상, 특별한 박물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현미경 박물관. 여러분은 현미경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제 머릿속의 현미경 이미지는 정말 단편적이었는데요. 이곳에선 여러 종류의 현미경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미경의 모든 것을 쉽고 재밌게 풀어주실 해설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 현미경 전문 박물관답게 현미경들이 참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저희 박물관에는 테마별로 여러 가지 현미경들이 있는데요.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현미경 박물관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곳을 봐도 현미경, 저곳을 봐도 현미경. 아이들 시선이 닿는 곳은 모두 현미경들입니다. 평소 알고 있던 현미경부터 독특한 생김새의 현미경까지 한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두 눈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요. 아이들 놀이터가 따로 없죠. 그렇다면 현미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볼까요? 지금 제 뒤에 여러 가지 이 현미경들이 보이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현미경과는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있는 거는 초창기 현미경 모형들을 저희가 전시해 두었고요. 최초의 현미경은 안경 제조업자인 자카리아스 얀센이 만들었습니다. 안경 제조업자였던 그는 안경 렌즈를 겹쳐보았더니 사물이 크게 보이는 것을 발견을 하고 현미경을 최초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레베누코가 이를 응용을 해서 다양한 현미경을 만들게 되었고요.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이용해서 최초의 미생물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해설사님의 이야기대로 최초의 현미경은 1590년경 네덜란드의 안경 제조업자인 자카리아스 얀센에 의해 탄생했는데요. 긴 원통 모양에 관해 두 개의 렌즈를 넣은 구조입니다. 눈이 닿는 접안 렌즈는 양면이 볼록한 렌즈가, 물체와 가까운 쪽인 대물 렌즈는 한쪽 면만이 볼록한 렌즈를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렌즈를 통해 물체를 관찰하면 사물이 크게 보인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 바로 현미경의 시작입니다. 현미경의 발명으로 세균이나 미생물의 존재가 밝혀지기 시작했는데요. 네덜란드의 과학자 레베누크는 특히 사람의 정자를 발견하며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하네요. 이후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훅은 식물의 세포 구조를 관찰하며 세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현미경으로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선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내 현미경에 조명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현미경의 발달이 곧 과학의 발전으로 이어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이렇게 현미경은 첨단 과학 장비 중 하나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율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현미경의 기본 원리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하는데요. 현미경의 원리를 한번 알아볼까요? 광학 현미경의 경우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가 필요합니다. 대물 렌즈로 1차 확대된 물체의 실상이
저반 렌즈를 통해 2차 확대돼 우리의 눈으로 비춰지는 것인데요. 확대 배율은 대물 렌즈가 1에서 100배, 저반 렌즈는 5에서 20배 정도로 종합 배율은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의 배율을 곱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 현미경의 역사와 원리를 알고 나니 다 비슷비슷해 보였던 현미경들이 조금은 달라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 시선을 끈 현미경이 있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현미경 중에서 꽤 커다란 몸집을 자랑하는 이것. 기능도 크기만큼 조금 특별하더라고요. 이 현미경은 3D 현미경인데요. 이 현미경으로 3D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해요. 3D 현미경은 말 그대로 현미경으로 확대된 물체 이미지를 3차원 영상으로 볼 수 있는 현미경입니다. 재물대에 올려놓은 말뼈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관찰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타나지 않는 3차원 영상. 이 현미경은 시료를 관찰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3D 현미경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관찰할 때는 이 3D처럼 영상이 보이진 않았거든요. 네, 여기는 저반 렌즈로 직접 보실 때와 다르게 CCD 카메라를 이용해서 프로젝트 빔으로 스크린으로 보시게 되면은 2개의 영상을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안경을 끼고 입체적으로 표본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정말 안경 쓰고 영화관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3D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같은 원리로 보기 때문에 표본을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현미경으로 확대된 사물을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기회. 박물관이 단숨에 3D 극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마랫뼈를 선택했지만 3D 현미경을 보다 실감나게 체험하려면 살아있는 곤충과 같은 시료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만약 현미경으로 꼭 관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박물관으로 표본을 가져와 3D 현미경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죠? 현미경 박물관의 재미는 여러 가지 현미경을 보고 원리를 배우며 각각의 쓰임새를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재미는 전문가와 함께 체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친구들과 몇 가지 체험을 함께 해볼까요? 현미경을 보는 마이크로 세상 하나. 우리 입속에 사는 세균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양치질 교육. 이론적으로는 이를 닦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되지만 아이들에겐 실천하기 조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미경을 이용한다면 아이들의 반응이 조금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현미경으로 친구들의 입속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사용해볼 현미경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현미경인데요. 이 현미경의 이름은 위상차 현미경이라고 합니다. 무슨 현미경? 위상차 현미경. 네. 여기 있는 위상차 현미경으로는 살아있는 세포나 세균들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위상차 현미경을 이용해서 우리 입속에 살고 있는 세균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상차 현미경은 투명한 물체나 살아있는 세포를 색이나 명암의 차이가 아닌 굴절률의 차이로 관찰하도록 고안된 현미경인데요. 빛이 시료를 통과할 때 물질의 굴절률에 의해 위상차를 갖게 되는데 이를 명암의 차이로 바꿔주기 때문에 시료를 따로 염색하지 않아도 되며 살아있는 상태로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거 어떻게 입에 있는 세균을 봐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래서? 해가지고 저기 보면 저기 조금 해가지고 입이 더 안 들어가는데 어떡해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선생님이 입속에 있는 세균을 보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 입에서 침을 한 방울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침을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입속에 들어있는 세균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해주시고요. 이. 먼저 면봉을 이용해서 친구의 입안 구석구석을 휘저으며 타액을 묻힙니다.
우리의 입안은 인체 내에서도 세균이 많이 서식하는 곳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타액으로 충분히 젖은 면봉을 슬라이드 글라스에 문지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글라스에 묻은 타액 위에 커버 글라스를 올려놓습니다. 시료 준비 완료! 이제 현미경 확인만이 남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현미경을 직접 들여다볼 건데요. 현미경을 보면 안에 작은 덩어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세포 중앙에 보면 동그란 핵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신도 몰랐던 입속 상황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와, 보여? 네. 딱 여기를 잡아. 왼쪽에는 좀 동그란 게 좀 보여요. 가장 먼저 보이는 커다란 물질이 세포인데요. 세포 주위로 아주 조금씩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시나요? 이 작은 점들이 바로 입속 세균. 사람의 입속에는 300여 종의 세균들이 수억 마리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구강 내 세균들이 치아에 붙어 치태를 형성하고 이 치태가 바로 충치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특히 사탕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세균이 증가한다고 하네요. 내 입안에 이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목격한 친구들. 오늘부터 양치질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그냥 침을 손바닥에 뱉거나 아니면 뭐 유리 같은 데 뱉으면 그냥 거품 같은 데 나오는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무슨 동그라미 같은 세균이나 아니면 세포들이 뭉치니까 뭐 곰팡이처럼 생겼으니까 신기했어요. 현미경으로 보는 마이크로 세상. 둘, 우리 피부 속에 숨은 그림을 찾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친구들의 피부 상태나 신체 각 부위를 현미경으로 살펴본다고 하는데요. 매일 멋지게 단장하는 우리의 겉모습 속에서 어떤 숨은 그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또 다른 현미경이 준비됐습니다. 네, 지금 알아본 현미경은 우리가 생체 스코프라고 하는 현미경인데요. 여기 있는 앞쪽에 있는 렌즈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곳에 현미경을 가져다 대면 우리가 표본을 크게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생체 스코프 현미경은 일명 휴대용 디지털 현미경이라고도 하는데요. 크기는 작지만 500배율까지 같기 때문에 신체의 미세 구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 현미경으로 어디를 관찰해 볼까요? 볼이요. 볼이요? 네. 자, 여기 있는 모니터를 보시면 되시고요. 자, 볼에 현미경을 가져다 대면 우리 친구의 얼굴 피부랑 피부에 있는 솜털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여요? 네. 친구의 볼에 생체 스코프를 대보니 모니터에 바로 확대 영상이 뜨는데요. 피부 아래의 모세혈관까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눈으로 잘 보이지 않던 손등의 상처도 확인하고요. 깊게 패인 줄무늬는 지문입니다. 지문 사이사이에 보이는 반짝이는 것들은 지문에 고인 땀이라고 하네요. 손톱의 표면과 형태도 어떤 상태인지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매일 보던 얼굴과 손을 이렇게 가까이 살펴보니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놀랍기도 하고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와, 저는 제 몸에 털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거든요. 정말 많아요. 우와. 현미경으로 보는 마이크로 세상. 셋. 사람에겐 콧구멍, 식물에겐 손구멍, 식물의 손구멍을 볼 수 있어요. 식물도 사람처럼 숨을 쉰다는 사실. 우리는 코로 숨을 쉬지만 식물이 숨을 쉬는 기관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한데요. 식물의 세포 구조와 함께 기공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현미경을 이용해서 식물의 숨구멍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용할 식물은 미니 달개비라고 하는 식물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표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숨구멍 관찰하기. 먼저 미니 달개비의 잎을 떼서 칼집을 냅니다. 그리고 잎의 뒷면을 살며시 벗겨냅니다. 떼어낸 잎의 뒷면을 슬라이드 글래스에 놓고 현미경의 재물대에 올립니다. 초점을 맞추고 저배울에서 고배울로 관찰하면 되는데요. 미니 달개비의 숨구멍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미경의 저반 렌즈를 통해 식물과 눈을 맞추는 아이들. 표정을 보아하니 미니 달개비의 숨구멍을 찾은 것 같죠? 세포 가운데 두꺼운 입술처럼 생긴 것이 미니 달개비의 숨구멍, 바로 기공입니다. 식물은 이 기공을 통해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것이죠. 그동안 보던 보드란 풀잎이 현미경으로 보니까 벽돌 모양이었던 걸 꿈에도 상상 못했던 일이었어요. 여기 와서 현미경으로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인 것들을 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어서 신기했고요. 특히 피부 세포를 관찰했을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첨단 과학의 중심에 서 있는 현미경. 하지만 현미경이 전문가가 아닌 아이들을 위한 입체적인 과학 교육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융합인재, 창의인재가 가져야 할 조건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현미경과 친해지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 아이들도 새로운 세상으로의 초대를 반갑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세상을 관찰하는 특별한 눈, 현미경이라는 과학 장비를 좀 더 깊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마이크로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더욱 진화한 현미경을 개발하는 만큼 우리는 어둠 속에 감춰진 미지의 세계를 만나볼 수 있겠죠? 무한상상박물관, 저는 또 다른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